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수요일 킹스맨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엄청 추워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하고 비교했을 때 기온 차이가 좀 10도 이상 쫙 전 벌어져가지고 가짜인 줄 알았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차에서 영화 몇 도 써 있는 거 보고 네. 너무 놀라서 어제하고 한 15도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령된 상태고요. 네. 서울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어젯밤 사이에 첫눈이 내린 걸로 관측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한파가 갑작스럽게 찾아왔는데 지난해보다도 19일,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9일 늦은 기록이긴 하지만 동장군의 이제 기습이 그렇죠. 급격하게 지금 찾아오는 형국이라 이번 주말까지는 출근길에 옷차림을 좀 단단하게 하시는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 단단히 챙겨 입고 출근들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물연대 파업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 또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죠? 어제 밤 늦게까지 이제 노사가 협의를 벌였는데요. 네. 결국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서울교통공사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파업이 대상이 되겠고요. 네. 지난 2016년 이후로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는 겁니다. 현재 2호선 같은 경우는 이 배차 간격이 평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서울시 쪽에서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대체 인력을 긴급 투입을 해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만큼은 좀 맞춰보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이 파업이 길어질 경우에는 이 부분도 이제 불편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서울교통공사의 이게 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이제 1조 원대의 그 누적 적자 때문에 이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2026년까지 정원의 약 10%에 이르는 인력 약 1,500여 명을 줄이겠다. 라고 회사 쪽에서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전 인력이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2인 1조 사고 이런 게 많잖아요. 사실 그런 말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에도 이제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 이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노사가 지금 협상을 벌여왔었는데 네. 출근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그렇죠. 출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몰리는 역사에는 전세버스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출근길 조금 알아보고 좀 준비를 하고 출근길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일단 버스를 네. 좀 많이 투입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어느 쪽으로 가실지를 먼저 좀 결정하시고 출근을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파업 6째인 어제 정부가 시멘트 운송 거부자한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야기를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자, 업무 개시 명령. 네. 자, 2004년도에 법을 개정한 이후에 처음으로 발동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원래 이렇게 이제 집단 화물 운송 거부를 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업무를 개시해라라고 화물 운송 노동자들한테 이제 명령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할 때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일종의 이제 협상 카드로 사용해 온 적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는데요. 네. 2004년 이후로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각 운수사업자들의 이제 집 주소를 파악을 해가지고 집으로 직접 발송을 하는 방안을 일단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지금 다 조업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 현장에 나가 있을 때는 역시 집으로 보내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가족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전달이 안 됐다고 얘기할 때는 또 역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라는 지적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아예 그냥 공고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통달 공고 이런 걸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공고를 할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이후에 이게 본격적으로 이 시행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러면
결국 업무 개시 명령을 실제로 내리더라도 이게 강제성을 가지는 데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은 좀 많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자, 일단 화물연대 강하게 반발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화물연대는 계엄령이다. 이게 계엄령이다. 네, 이렇게까지 지금 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 노동자에게는 계엄령이 준하는 명령이다.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칫하면 이제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를 뺏길 수도 있는 그렇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면허하고 같습니다. 처벌 두 개 다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거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화물 운송 노동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면허. 입장이기 예. 때문에 화물연대는 당연히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2차 교섭 예정된 상황인데 아마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황 자체는 오히려 좀 쉽지 않아 보이는 형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협상 자체가 어려웠는데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강대강대치로 이제 상황을 끌어가는 상황이라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당장 교섭을 적극적으로 응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러면은 뭐 이번 2차 교섭도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기는 좀 어려울 걸로 전반적으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외신 인터뷰 얘기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공장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노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아닌가요? 특히 안 좋아하는 걸로 예.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다른 그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강한 노조들이 많이 있는데 뭐 GM이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들을 할 때 예. 노조가 있는 회사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의 노조를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는 그 정도로 노조에 좀 굉장히 좀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투자를 테슬라 쪽에 유도를 할 때 강성 노조와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직접 얘기도 했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과연 이게 테슬라를 국내에 유치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거냐. 정부에서는 그 포인트를 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는 별로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의 이제 베를린의 기가팩토리라고 네. 테슬라의 공장이 위치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이제 대표 생산 기지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는 노조가 심지어 이제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그렇죠. 노동 이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강성 노조들이 많은 네. 특히 자동차 노조들이 강한 나라입니다. 뭐 그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과연 한국의 다른 자동차 기업에 강한 노조들이 많다고 해서 뭐 테슬라가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지금 하고 또 겹쳐져 있으니까 좀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자, 이 내용도 한번 다뤄보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화 관련 영화 관람 관련해서 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던 시민단체 요구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부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납세자 연맹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조건들을 걸어서 지금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에 첫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 이제 납세자 연맹에서 이제 제출한 그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 공식 답변서를 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영화 관람 관련한 정보는 국가 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영화 관람 보는 게 통치행위라고 하잖아요. 통치행위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걸 통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이전 정부들에서도 대통령이 시민들과의 좀 접점을 높이고 시민의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 관람을 일종의 통치 행위로서 많이 해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역시 브로커라는 영화를 이제 관람하고 뭐 시민들과 만나고 뭐 이런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통치 행위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통치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 내지는 대통령의 경호와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고 그 내용은 외부로 좀 밝히기가 어렵다라는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자, 그러나 뭐 돈 얼마 썼느냐, 네. 그 영화비가 얼마냐, 팝콘 뭐 이런 게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데 이거 통치행위랑 연관 짓는 게 조금 뭐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브로커 영화 관람 비용이 얼마인지 몰라서 이거를 시민단체를 통해서 요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팝콘 영화관에 가면 얼마에 먹을 수 있는지 가격이 모르는 건 정해져 아닌데.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민단체에서 묻고 있는 거는 이거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로 지출한 거냐. 어떤 돈으로 썼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혹은 만약에 이제 개인 일정으로 보는 거라면 그거는 결국 대통령 부부가 사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시민단체 요청인데 이거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 혹은 대통령이 하는 일정은 전부 비공개다라고 하면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시민들을 향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부분하고는 좀 대치되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아마 이것도 아마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된 내용인데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혐의는 뭡니까? 일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네.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24일하고 25일에 걸쳐서 서훈 전 실장을 이제 2번 연속으로 이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나흘 만에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서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해양서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제 고 이대준 씨가 네.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 그러니까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입니다. 이때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자진 월북을 지나치게 빨리 판단을 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기밀 첩보들을 삭제하도록 다른 관계부처들의 서훈 실장이 지시를 했다. 이런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서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당시 상황을 다 이제 투명하게 밝혀줬고 그리고 이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거나 뭐 자료 삭제를 지시한 일도 없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또 다른 윗선으로 꼽히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마 조사를 할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부하 직원들한테 그 관련 첩보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다만 뭐 박지원 전 원장이든 서훈 전 실장이든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하고 이게 다 연계돼 있는 혐의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네. 구속영장 발부가 됐다가 나중에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두 사람 다 지금 이제 풀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훈 실장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과연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냐. 특별하게 혐의 내용이나 혹은 뭐 추가적인 어떤 정보가 드러난 게 아닌 이상은 그렇죠. 좀 다퉈볼 여지가 좀 많은 것 같다. 구속됐다가 적부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혐의는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대준 씨 그 월북 관련이 없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당시 참모진한테 증언을 들은 결과 네.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한에도 확인을 하도록 해라. 국민들께도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된다라고 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지시를 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이 씨의 어떤 피살 그리고 북한과의 연관성을 흐리기 위해서 일부 참모들 예를 네. 들면 서훈 전 실장이나 박지원 전 원장 같은 참모들이 따로 기획한 일이 아니냐라고 지금 검찰 내에서는 보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윗선인 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가기에는 수사 내용이 좀 무리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 하나 더 다뤄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트위터 글에 좋았다 이렇게 좋아요 이거 눌렀다가 네. 또 취소했던 일이 또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문 전 대통령의 이제 트위터와 관련해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게 처음은 아닌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리트윗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그 게시글을 자기의 일종의 게시판에 옮겨서 복사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게시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식이 이제 좋아요라고 해가지고 해당 게시글에 일종의 이제 공감을 표시하는 두 가지 기능이 이제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게시글 특히 굉장히 극단적으로 사이코패스다라고 이렇게 폄훼하는 비방하는 트위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나중에 취소를 하는 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서는 이것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예. 팬카페 관리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은 비판하는 허용하겠다. 어허. 이런 공지글을 또 아하,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비판 허용한다. 그만큼 이제 양쪽,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어. 측과 이재명 전 대표 측의 이재명 이제 대표. 예. 지지층이 서로 좀 갈등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6월에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단순 실수가 아닌 거 아니냐 아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문 전 대통령 측 해명은 어떤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단순 실수다. 실수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모바일에서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이게 게시글이 쭉 나열되어 있는 순서대로 읽어 나가다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릴 때 올릴 때 잘못 누를 수 터치가 됐다.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좋아요 버튼이 가장 오른쪽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가끔 실수로 누를 수도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빨리 주면 되지 않나?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지지층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문재인 전 대통령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비서진들의 정치적 성향이 애초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연중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경미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